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 농업 수익 감소 보장만 배우면 밭작물에 대한 거 끝난다고 했어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 외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밭작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사진으로 있다는 건 고구마도 해당 품목이라는 얘기겠죠. 자,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콩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콩걸 가져와서 콩만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증권에 게재된 품목은 여기서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제가 양, 앞글자 딴다고 했죠. 감감감, 콩, 그 다음에 양배추죠. 그림 막 날아가네요. 자, 이게 밭작물인데 그 중에 밭작물 중 6개만 보장하더라.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도 그 중에 가을 감자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콩, 양배추 이렇게 6가지 해요. 마늘, 양파,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양배추 6개 품목하고 가수 품목에서 혹시 농업 수익 감소 보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했던 거 포도가 유일하게 있었죠. 가수는 포도가 있었고 밭작물은 지금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수익 감소 보장은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실은 말은 지금 수입 감소라고 되어 있지만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수학기 때 내 보험 가입할 때 가격보다 수학기 때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하락되면 나한테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더 적게 들어오죠. 수입이 감소됐어요. 자, 금액이 줄었을 때도 보장을 해주고요. 근데 나는 처음에 그 가입 가격하고 수확 가격이 같아요. 근데 나는 피해가 생겨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버렸어요. 수확량이 줄면 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수확량이 감소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수확량도 줄었는데 처음 기준 가격보다 수확 가격 때 가격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금액도 줄었는데 수확량도 줄었다. 둘 다 줄었어요. 그죠? 그때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은 굉장히 좋은 보험이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다른 것보다 좀 더 비쌉니다. 비싼데 여러 가지 조건 어떤 형태로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익 감소 보장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딱 이 지역에 있는 것만 해줄게 이런 게 많고요. 아무래도 너무 좋은 보장이다 보니까 농협의 그 수익 감소 보장 그 보험 딱 판매를 딱 시작하면 바로 순식간에 우리가 막 몇 초 안에 동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수익 감소 보장은 동이 나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정이 된 사람은 막 좋아 죽고 선정이 안 된 사람은 불만이 많고 뭐 그런 보험 중에 하나라고 들었고요. 워낙 보장 조건이 좋다 보니까 작년에 업방이 개정됐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보통 10, 15, 20, 30, 4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작년에 변경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이 20%부터 시작하더라.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더라, 어떤 농지가 들 수 있더라. 조건이 당연히 그 사업 대상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장부를 경작을 해야 되겠죠.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데 5년 중에 2년 이상은 보험 가입 해가지고 수확량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만 있으면 됩니다. 5년 중에 2년. 3년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5년 중에 3년 이상 그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최저치 한가를 제외한다 이래서 3년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3년 아니고 수익 감소 보장 가입 조건은 5년 중에 2년 이상 보험에 가입해서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 포도일 때는 과손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의 하재는 같아요. 자연재해 조세의 하재는 같은데 수입이 줄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하락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했어요, 그죠? 근데 수입 감소 보장은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보험 가입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에서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 제명 대마 기보 같고요.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 이제 추가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소각기 가격 때 하락이 발생한 손해예요. 소각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다른 어떤 그 재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소각기 가격이 하락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 개인하고 법인이 직접적인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각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수익 감소 보장 가입 조건 한 번 더 언급할게요. 더불어 가입 조건 나오는 거 두 가지예요. 지금 업방에서 수익 감소 보장 가입 조건하고 우리가 포도 복숭아 배울 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있었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이거 감귤도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게 했느냐. 수익 감소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해야 되는 개인 또는 법인 다 되고 5년 중에 2년에 수확량 실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가입 조건은 5년 내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거는 같아요. 있는데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 결국은 보험금 많이 안 타간대. 이거 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증률에 대한 그 손해율에 대한 할증률이 나오려면은 신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그래서 신규 과수원은 가입이 불가하더라.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 과수에서는 포도고요. 밭작물에서는 마늘, 마양고,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빠지고 감감감 중에 가을 감자, 그다음에 차 빠지고 콩, 양배추가 됩니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포도, 복숭아 있고요. 자, 감귤 있습니다. 감귤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고 하지 않고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용어는 조금 다른데 보험금 계산식은 같습니다. 보장 종기 동글동글 탱글탱글한 포도, 복숭아, 어미자 10월 10일이었고요. 자, 감귤 중요해서 한번 언급을 해놨습니다. 발화기에서 10월 30일까지. 동상이 아까 과실 손해 추가 보장 기억나시나요? 어제 했던 거 보장 종기가 계약연도 12월 1일에서 보장 종기는 이듬해 2월 말이더라. 연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은 조금 복잡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품목별로 다 한번 이제 보고 가려고요. 밭작물이 끝나가니까요. 수익 감소 보장, 감소 보장은 자, 마양고, 가을 감자, 콩, 양배추인데, 자, 계약 체결 24시, 파종하는 건 파종 완료일 24시, 정식하는 건 정식 완료일 24시 각각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 완료일이 될 거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정식 완료일이 되겠고, 이렇죠. 그죠? 그리고 보장 종류는 모두 같습니다.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수확기 가격 공표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시 시점이랑 공표 시점이랑 같은 말이고요. 밭작물에서는 공시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은 마늘하고 양파 때문에 이랬습니다. 마늘하고 양파 요 부분만 좀 봐주시고요. 마늘하고 양파는 감소 보장 보험금에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에서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도 그렇고 경작불능 보장도 그렇고 수확이 감소했을 때 수확 감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아무튼 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안에서 보장 계시는 요렇게 통일입니다. 마늘은 한번 볼게요. 세계 일시 중에 가장 늦은 거다. 근데 세계 일시가 어떤 건지 볼게요. 10월 1일이네요. 10월 1일 0시.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 24시. 마늘은 파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종 완료일 24시 중에 가장 늦은 거. 자, 양파는 또 조금 한 달 더 늦어집니다. 11월 1일 0시.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 24시. 양파는 정식을 하기 때문에 정식 완료일 24시 중에 가장 늦은 날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서와 경작불능 보장에서 동일합니다. 현재 여기에 경작불능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수확 감소 보장일 때 경작불능 보장들이 이렇다는 거고요. 수익 감소에서는 자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 제가 그 개정업방 되는 거 알려드렸었죠. 콩하고 팥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니라 종실 비대기 전이라고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21년도에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파종 보장. 자,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만일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서 재파종 보장 개시는 아까 요 부분이에요.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수확 감소 보장하고 연결시켰을 때
그때 이제 전체로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마늘, 양파 계약 체결일 24시, 고구마 계약 체결일 24시, 수확종기 마늘, 양파 갔습니다. 6월 30일로, 고구마 10월 31일로 갔더라. 10월 31일 같은 품목 한 번 더 또 해볼까요? 이제 외우셨죠? 유자, 밤, 대추, 무화과, 고구마, 고랭지 감자, 인삼, 10월 31일이 보험종기입니다. 옥수수는 특이한 게 봄 계약일 24시라고 했죠. 수확기 종료 시점 9월 30일. 자오기는 호두와 브로콜리 몸에 좋은 것만 좋아하더라. 그래서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는 보장 종기가 9월 30일이더라.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묶어서 공부합니다. 봄감자, 가을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 고랭지 감자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고요. 포장 개시가. 자, 포장 종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은 모두 같고 봄감자는 7월 31일 이를 초과할 수 없더라. 가을 감자는 11월 30일인데 제주는 좀 따뜻하니까 제주는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다음에 고랭지 감자는 자 똑같습니다. 고랭지 감자는 10월 31일 같죠. 10월 31일 같은 품목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자, 차, 콩, 팥 한번 볼게요. 계약 체결일 24시 같습니다. 차는 특이하다고 했어요.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고요.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은 5월 10일 나오는 거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콩 11월 30일, 팥 11월 13일, 11월 13일 나오는 것도 팥이 유일합니다. 팥은 또 개정돼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장 종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배추는 재정식 보장, 정식 완료 24시에서 그 재정식 종료 시점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자, 그 다음에 그냥 수확감소 보장일 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각각 다르더라. 자, 숙기가 다 달랐어요. 극조생, 조생은 이듬해 2월 28일 초과할 수 없고, 중생종은 이듬해 3월 15일, 만생종은 이듬해 3월 3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양배추, 양파 구분 지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양파는 극조생, 그 다음에 극조생, 조생으로 나눠지고 중만생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양배추는 극조생, 조생을 묶고 중생, 만생으로 나눠집니다. 보험가입금액, 가입 수확량의 다 가입 가격인데 농업수입 감소 보장만 기준 가격이더라. 기준 가격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험료는 가지손 전방인데 방제시설이 있는 것은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을 넣어야 될 거고요. 방제시설이 없는 것은 방제시설을 빼면 되겠죠. 그럼 방제시설만 따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죠? 마양, 고옥, 감강반, 착콩, 양배추에서 마양, 이제 고에서 들리네요. 그죠? 고구마가 방제시설이 없습니다. 자, 방제시설 없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고구마가 없고요. 차, 콩이 없습니다. 고구마, 차, 콩은 방제시설이 없더라. 간수시설 5%만 있는 그 품목 마늘, 양파, 감자가 간수시설 5%만 있습니다. 간수시설도 있고 조세 방지시설도 있는 거 양배추. 오로지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옥수수. 업방에서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방지시설 나오는 건 옥수수가 유일합니다. 자기부담 비율 말씀드리지만 최저가 20%라는 거 워낙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을 조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20%, 최저 20%인 품목들은 지금 수익 감소 보장 외에 밭작물에 양배추가 있었고 과수에는 유자가 있었습니다. 자, 보험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같습니다. 단 20%가 최저 가입 최저 자기 비율이기 때문에 45%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시오. 근데 최저 가입 비율로 구하시오 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은 우리가 수확감소 보험금은 가피자였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었죠. 그죠? 근데 그 보험금 공식은 같아요. 같은데 피해율 공식이 다릅니다. 피해율 공식이 우리가 수확감소는 평수 미평에서 수확량 가지고 했잖아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부상 감소량을 뺀 거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나눴어요. 그죠? 근데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은 수입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만 달라요. 자, 기준 수입이 있고 그다음 실제 수입이 있어요. 자,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서 나누기 기준 수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럼 기준 수입이 뭐냐? 우리 농지의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좀 더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 우리 처음에 가입했던 농지별 기준 가격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게 기준 수입이 되는 거고요. 실제 수입은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조사 수확량 있죠.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줍니다.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수확량을 할 때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줬잖아요. 그거는 내가 수확을 얼마만큼 했느냐, 피해를 얼마만큼 봤느냐,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은 수입은 보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 개념이 반대입니다. 수확량하고 금액은.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더해줍니다. 지금 실제 수입에서는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주고요. 농지별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가격이 떨어진 거 더 적은 금액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별 기준 가격이 1,000원이고 1,000원이었는데 수확기 가격이 8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수확기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농지별 기준 가격이 1,000원이고 수확기 가격이 1,000원이면 그냥 1,000원 곱해주면 되죠. 농지별 기준 가격이 800이고 수확기가 1,000원이라면 농지별 기준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수익감소 보장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이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무조건 곱했어요. 그죠? 곱했는데, 자, 수익감소 보장 보험금에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실 때 미보상 감수량이 달라집니다.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수확량 계산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확감소 보장할 때하고 같이 그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근데 자 무사고일 시입니다. 무사고일 때는 그 만약 평년 수확량이 만약 1,000인데 수확량이 8,000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2,000원 어떤 사고도 안 일어났는데 2,000이 줄어든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미 피해가 있었거나 병충해가 있었거나 제초 불량 등에 따른 미보상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가 없었을 때는 그냥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게 바로 미보상 감소량이 되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입 지역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가입 지역을 꼭 여기는 수익 감소 보장은 다 가입 지역이 다르니까 그걸 꼭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안 외우셔도 됩니다. 도수지역 연육계 설치 정기 승호는 안 된 건 안 되고요. 자, 보험 가입 자격은 윗부분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 단 지금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은 보험 가입 자격 하나 추가되죠. 우리가 그 가입 조건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언급했던 거 가입 조건. 그 가입 조건이 보험 가입 자격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가입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험 가입 자격.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에 몇 년? 2년 이상 포도꿀을 가져와서 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도가 아니고요. 만일이면 마늘이라고 마늘 보험을 가입해서 수확량 실적이 있는 거죠. 마양,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양배추였죠. 그죠? 각각 이제 마늘이 문제가 나왔다면 마늘 보험에 가입하여 마늘 수확량 실적이 있는 과수원이 돼야 될 거고 양파는 양파 보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각의 품목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대신 이제 여기는 단체로 하는 거라면 2년 이상 보장하는 품목 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과수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이 포도가 지금 수입 그 감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포도를 가져오면서 포도가 있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기준은 다 200만 원 이상인데 안 되는 거 콩 100만 원 이상이다. 그죠? 100만 원이 이상해야 되니까 콩하고 옥수수였는데 옥수수는 수입 감소 보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옥수수는 빠져있고 콩만 100만 원 이상 해당되더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이제 어차피 여러 가지 품목이 다 들어가니까 지금 수익 감소만 있는 건 아니고 다 가져왔습니다. 밭작물에 인수제한 목적물 있는 거 대략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다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볼게요. 마늘, 양파 순서들입니다. 제가 외우는 순서 마, 양, 고, 감감감, 봄, 가을, 고랭지 감자, 차, 콩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자, 월요일 되면 저희가 고추 배울 거예요. 고추 배울 거고 그 다음 또 넘어가면 특정 위험 그 보장 방식에서 인삼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추, 인삼만 넣어봤어요. 밭작물이 맞기 때문에. 자, 제식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식밀도는 나 10하루 기준이라고 했죠. 마늘은 3톤주 미만이면 안 되더라.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양파는 23,000주 미만 안 되고 4만주 초과 안 되더라. 고구마, 봄감자, 가을 감자 같습니다. 4,000주 미만 안 되더라. 자, 옥수수는 제가 3,
3, 4 아래로 5, 6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죠? 3,500에서 5,000, 4,000에서 6,000. 또 전북, 전남, 제주는 3,000에서 5,000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1주 재배, 2주 재배. 그다음에 차는 연수가 조금 특이했죠. 그죠? 7년 이제 오래간만에 또 수령 한번 볼까요? 3년은 오포복참 그죠? 오디, 포도, 복숭아, 참다래. 4년은 대감, 유무, 대추, 감, 무화과, 감귤, 그죠? 자, 그 다음에, 5반매, 6자, 7자, 5, 밤, 매실, 그죠? 6, 자두, 7, 차, 이렇게 됐어요, 그죠?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 5반매, 6자, 7차 외우면 수령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품목들은 전부 보험가입 금액으로 인수제한 미만을 그렸는데 차는 보험가입 면적으로 하더라. 뭐 1000제곱미터 미만은 안 되더라. 콩, 장류, 나밥 요 콩만 된다고 했죠. 안 되는 거는 완강하게 판, 녹두, 땅콩이 적두더라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 여시고 콩은 좀 특이한 게 수익 감소에만 있는 인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파란색을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수확 감소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수익 감소에만 인수 제한 목적물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콩으로 전환된 농지라고 돼 있어요. 수확량 감소 보장일 때는 되는데 지금 수익 감소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벼는 논에다 심잖아요. 논에다 심는데 계속해서 배를 심으면 아무래도 한 장소에 똑같은 품목을 계속해서 피우면 연작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른 거를 심으라고 막 장려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벼를 심는 건 논에다가 콩을 많이 심거든요. 이제 땅을 토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순수하게 콩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을 심은 게 아니라 지금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이거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원래 그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받기 때문에 또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콩으로 전환된 농지는 안 되더라. 다 10아르 아니면 1제곱미터 기준인데 양배추만 유일하게 평당 8구 미만이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다른 거 있었죠. 콩 여기에는 이제 그 인수 제식 밀도가 안 남았는데요. 지금 용도가 나왔는데 요 뒤쪽에 또 제식 밀도가 나왔네요. 출원 개체수 1제곱미터에 10개체 이하 10개도 안 되더라. 자, 고추는 뒤로 가면 배울 겁니다. 1500에서 1500 미만 안 되고 4000 초과가 안 되고요. 인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양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식 시기 한번 볼게요. 마늘 10월 10일 이전은 그거죠. 한지형 중에서 한지형이 그죠. 난지형 같은 경우는 8월 30일 이전이 안 되더라. 수확은 익년은 다음이란 얘기입니다. 4월 15일 이전 안 되더라. 양파는 숙기 후식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양파의 숙기와 양배추의 숙기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양파는 극조생, 조생, 중만생으로 나눠지고 양배추는 극조생, 조생, 극조생, 조생을 묶고 중생, 만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숙기 후식된 거는 양파 안 돼요. 양파는 또 가을 재배 양파 아닌 거 안 됐었어요. 그죠? 봄 재배 양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파종은 양파 전 양배추 후식이라고 해서 양파는 9월 30일 이전이 안 되고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가 안 되더라. 묶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안 까먹어집니다. 고구마 채소 나물용은 안 되더라. 밑에 객원을 먹는 그것만 되지 위에 잎이나 줄기를 수확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거 안 되더라. 수품종 안 되더라. 수품종이 고구마 물고구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옥수수 자가 채종하는 거 안 되더라. 그리고 한 주에 하나씩 재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옥수수 그죠? 그 다음에 식재 3월 1일에서 6월 14일까지만 됩니다. 3월 1일 이전, 6월 14일 이후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파종일 정식일 한번 볼게요. 봄 감자는 3월 1일 이전이 안 되더라. 가을 감자는 7월 31일 이전이 안 되더라. 고랭지 감자는 4월 10일 이전이 안 되더라. 감자는 계속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묶어서 공부하세요. 자, 2년 이상 전작 유체 재배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가 있는데 봄감자, 가을감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랭지 감자는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호시가 만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동상에 있고 그러면 이 전정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전정을 많이 했는데 윗부분 잎이 이제 막 동상에 입은 부분 전정을 하고 새로 이제 전정한 부위에서부터 새순이 올라온 걸 따거든요. 근데 너무 전정을 많이 해서 30cm 이하가 됐어요. 그러면 인수 제한입니다. 인수 제한이면서 그 30cm 이하 면적은 가입 면적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차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또 가입도 안 된다고 했죠. 면적으로. 그리고 목적이 관상수, 조경수 목적은 안 됩니다. 차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재배해야지 관상수로 두거나 우리 집 울타리로 하기엔 조경수로 두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루녹차, 말차 경작도 안 됩니다. 콩은 조금 다른 게 간작, 혼작 안 된다고 했죠. 간작은 사이에 짓는 사이짓기, 혼작은 섞어서 짓는 섞어짓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간수시설 미설치. 간수시설 미설치 안 되는 거 양배추하고 무화과 묶어서 양기해 두시라 말씀드렸었고요. 정식은 양파전, 양배추 후식 기억해 두시고. 자, 고추는 나중에 한번 배울 건데요. 인삼 6개월 전에 인삼 6개월 안에 인삼을 재배하면 안 되더라. 인삼이 워낙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직파 재배를 한다 이런데 바로 뿌리는 거 직파 재배를 그죠? 고추는 우리가 모종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종자를 키워서 모종을 이렇게 심잖아요. 정식을 하잖아요. 직파는 고추 씨앗을 바로 심는 거 직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추 식재는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4월 1일 이전 안 되고 5월 31일 이후 안 됩니다. 자, 인삼은 두둑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15cm 미만 안 됩니다. 실제로 인삼밭에 가면 두둑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이 두둑을 이렇게 쌓아줘야만 밑에 뿌리를 자라는 거잖아요. 뿌리가 자라는 그 작물들, 뭐 예를 들면 뭐 대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두둑이 높습니다. 두둑이 15cm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더라. 그리고 인삼은 워낙 땅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짓고 나면 그 땅에서는 인삼 지을 수 없습니다. 밭일 경우에는 10년이고요. 논일 경우는 6년입니다. 그래서 인수 제한 목적물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힘든데 비슷한 습성이 있는 들끼리 막 묶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식 밀도 그리고 이제 파종과 정식 시기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저절로 외워질 수도 있고 그죠.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할 때 본인도 외우셨다면 이걸 보면서 막 따라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배웠던 종합 비염과 밭작물하고 같아요. 수확량 구하는 것도 같고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a, b, y, c 값도 같습니다. 가구 수확량 자료 없을 때 표준 수확량 100% 가입하는 것도 같고요.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확량 A값 구하는 공식도 같습니다. 자, 평년이 조사보다 크더라. 자, 평년하고 조사를 가지고 구분했죠, 그죠? 자, 평년이 조사보다 작더라. 그러면 평년을 했어요. 조사가 평년보다 작더라. 조사가 평년보다 작을 때는 조평,조5 또는 조사 수확량 더하기 평년 수확량 나누기 2를 하더라. 이건 밭작물 모두 똑같으니까요. 이제 기억나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포인트 정리하면서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갈게요. 포인트 정리, 개념 정리가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익감수 보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건을 좀 안 틀려야 될 텐데요. 그죠? 자꾸 조건을 틀려서. 자, 수익감수 보장 안 배치고요.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네요. 가입 가격이 500원이고 수확기 가격은 300원이니까 적은 금액을 쓰게 한다면 수확기 가격 쓰겠죠. 그죠? 자기부담 비율 20%가 최저라고 했어요. 자기부담 비율 20%. 평년 수확량은 2만이고요. 수확량은 17,000이네요. 재해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재해가 있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도 줬습니다. 미보상 비율은 10%라고 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액 금액 구하는 건 같이자 같았어요.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마이너스 피해율. 자, 그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보험금 줍니다. 자, 근데 그러면 피해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피해율은 여기는 이제 그 기준 가격, 그 다음에 그
기준 수입, 실제 수입으로 PA율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거에 나누기 기준 수입,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수입이죠. 기준 수입을 했을 때 이게 PA율이 되고요.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더라. 실제 수입이라는 것은 조사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주더라. 거기에다가 가입 가격하고 수확객 가격 중에서 적은 값을 곱해주더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나왔죠. 2만. 자, 가입 가격이 500원. 자, 곱하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은 요게 그대로 가입 금액이 된 거다. 그죠? 평년 수확량의 100%를 가입했다는 얘기네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얘기도. 그죠? 자, 그다음에 실제 수입 구하려면 미보상 감수량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저희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평년 수확량 2만, 수확량 17,000 곱하기 0.1 하니까 300kg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 수입 한번 볼게요. 조사 수확량 값 줬습니다. 조사 수확량 17,000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300을 더하고 500원하고 300원 중에 적은 거 300원이죠. 그래서 300원을 곱하니까 519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PA율은 그러면 실제 수입 1000만 원에서 자, 우리 이제 기준 수입 1000만 원에서 실제 수입 519만 원을 빼고 다시 기준 수입을 나눠줬어요. 했더니 0.481이 나왔네요. 뭐 PA율은 몇 %에서 뭐 어떻게 해서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48.1%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48.1%가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수익감소 보험금 갚이자 하면 되죠. 자, 보험가입 금액에 PA율 0.481, 자기부담 비율은 20% 했기 때문에 281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일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을 주지 않고 조건을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할 것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 20% 안 주더라도 20% 해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은 재해가 있었어요. 그죠? 재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재해가 없는 경우를 가져왔어요. 자, 볼게요. 앞에하고 지금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재해가 없습니다. 그럼 재해가 없었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보려고 똑같은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한 건 똑같아요. 기준 수입도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곱한 거 1000만 원 갖고 대신 미보상 감수량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자, 재해가 없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니까 3000이 나왔죠. 재해가 있었을 때는 미보상 비율 10% 곱해갖고 300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3000이 다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이 늘어나겠죠. 자, 조사 수확량에 미보상 감수량 3000을 더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평년 수확량하고 똑같이 되죠. 그죠? 곱하기 적은 가격 300원 곱하기 했더니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 수입,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했더니 0.4%, 40% 나왔네요. 앞에 몇 %도 기억나나요? 앞에 0.481이었죠. 48.1%였어요. 48%와 40% 차이는 크죠. 그죠? 그래서 40%를 해서 보험금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0.4에서 자기부담 비율 20% 뺐더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재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수확기 가격에 대한 것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재해가 없었을 때는 200만 원인데 재해가 있었을 때 한번 볼게요. 재해가 있었을 때 수확기 감소한 거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주고 가격이 줄어든 것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두 개가 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0만 원이 보장이 된 거예요. 더 많이 보장이 된 거죠. 근데 재해가 없었을 때는 가격에 대한 것들만 아무래도 보장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200만 원. 그래도 수확에 대한 거하고 가격에 대한 거 다 했을 때는 돈이 더 많았었는데 자, 재해가 없었을 때는 보니까 가격에 대한 것만 아무래도 비중이 잡히다 보니까 200만 원 좀 더 적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있더라. 똑같은 조건인데 재해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보험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보여드렸던 거고 혹시 이제 한번 직접 풀어보고 싶으시면 캡처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도 블로그에 또 다른 문제 이거하고 조금 조건 다르게 해서 올려놓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 보시고 문제 풀어보셔도 괜찮겠어요. 자, 제일
작물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게 제가 OX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을 전부 다 적으시오 하면 생각나는 거 적으면 되는데 이 OX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제대로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맞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수제한 목적물 최종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합이용 보장 콩 품목에서 보험 가입 당시 출연 후에 고사한 싹은 출연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출연율이 90% 미만인 농지는 인수제한에 해당한다. 맞나요? 출연 후에 고사했을 때는 출연 안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콩은 출연율의 90% 미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맞다. 흑색 물칭된 물칭은 흑색 물칭, 녹색 물칭, 백색 물칭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파는 표준 수확량 구할 때 숙기 지수를 곱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숙기 지수도 있고 멀칭 지수를 곱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양파는 숙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멀칭을 뭐 했는 게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구할 때 숙기 지수 곱하기 멀칭 지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흑색 물칭에 3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자, 10월 3일에 파종했다. 되죠? 9월 30일 이전만 파종 안 하면 되니까 10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0만 주를 정식했어요. 그러니까 뭐 양파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제식 밀도를 묻는 거죠. 자, 이거 우선은 날짜에 대한 거는 조건이 만족됐어요. 그죠? 9월 30일 이전이 아니니까 이거는 맞아요. 맞고, 그러면 제식밀도, 양파 제식밀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풀이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를 보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 양파의 제식밀도는 10아르에,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라고 했죠. 23,000주에서 40,000주 사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10아르면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 여기는 3000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위의 환산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원 문제를 풀 때 그렇습니다. 1000제곱미터 단위를 안 하고 항상 이거를 전부 1제곱미터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1000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걸 1000으로 나눠버리면 1제곱미터가 된다면 이걸 이렇게 23에서 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에서 40이 된다는 걸 먼저 계산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이것도 1제곱미터로 저는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적에서 정식 주수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만에서 3천을 나누면 얼마 나오면 33.3이 나옵니다. 그럼 23에서 40 사이 들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제가 양배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식밀도가 들어가는 거는 양파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다 있었어요. 그죠? 옥수수 모든 품목을 계산할 때 저는 1제곱미터를 환산해서 합니다. 그게 제일 쉽고 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자기가 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푸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종합이용 보장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은 보상하는 제로 면적 폐율이 10%를 초과하고 면적 폐율이 나왔던 건 같아요. 그죠? 재정식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이거 가입자가 빠졌네요. 가입금액 곱하기 20%의 면적폐율. 이건 맞아요. 그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0% 면적폐율이 맞는데 그러면 지급 조건을 묻는 거잖아요. 면적폐율이 10% 초과 맞나요? 면적폐율이 10% 초과가 아니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거 깜빡 속겠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콩 품목의 가격 하락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보장을 개시하여 24시부터 보장을 개시하여 이 두 말이 겹쳤네. 그죠?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장 종료는 종실 비대기 전이다. 제가 종실 비대기 전이다 이거 업방 개정돼서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콩하고 팥 경우 아니네요. 수익감소 보장이네요.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보장보험금이 종실비대기 전입니다. 종실비대기 전이고, 자, 수익감소 보장이네요. 수익감소 보장은 뭐예요? 수학기 가격 공시 시점이라고 돼 있죠. 저도 깜빡 속았네요. 자, 경작불능보장보험금의 종기가 종실비대기 전이고 수익 감소 보장 종기는 수학기 가격 공시 시점 모두 똑같습니다. 포도는 수학기 가격 공표 시점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가입표가 됩니다. 이런 거 헷갈리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마늘 보험의 자긴 부담 비율은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20%, 최소 자기 부담 비율 맞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모든 그 자기 부담 비율이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목장 용지 300제곱미터의 농지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콩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 맞나요? 제가 콩 이거 특이하니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목장 농지 안 됩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마늘 농작물 재보험은 사업 지역에서 농업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에 3년 이상 여기는 또 마늘에다 구현이 양파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늘로 고칠게요. 마늘 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평년 수확량 구할 때는 5년치에서 3년 이상일 때 최저치를 제외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수익 감소 보장 가입 조건은 5년 중에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2년 이상 보험을 가입해서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가입표가 되겠네요. 감자의 병해충 보장 중에 더댕이병은 1급 병해충으로 인정 비율 90%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감자 한번 또 외워봐야 되겠죠. 1급. 1급은 제가 아까 앞머리 글자 따서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갈, 모무, 둘레, 가루, 입말림, 감자. 그래서 가루 더댕이병이지 더댕이병이 아니에요. 그럼 더댕이병은 1급이 아니라 2급. 가루 더댕이병이 1급입니다. 여기서 그럼 더댕이병 2급의 인증 비율 70%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순간 깜빡 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고 인수제한 목적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OX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밭작물을 다 마쳤으니까 밭작물 공부를 혼자서 한 번 더 해보시고 꼭 OX 문제를 답란을 보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제 그 종합위원 밭작물 끝냈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밭작물도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밭작물 중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로운 거 배우니까 새로운 거 배우니까 기분 좋다. 그죠? 우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우니 기분 좋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좀 더 좋은 강의로 저는 또 새롭게 강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